반갑습니다.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선거일이죠. 네, 투표들 미리 하신 분들 계시나요? 네. 자, 잘하셨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따가 시간 내서 한번 하시고요. 자, 일단은, 네, 주권 행사하는 날이니까, 네, 좋은 사람 잘 뽑아서, 네,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네, 좋은 나라 만드세. 자, 그것이 목적이겠죠? 자, 그것과는 별개로 또 지난 방송에서 궁금증을 표현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올랐는데 어떡합니까? 팔아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팔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만 좀 특집으로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거 있잖아요. 씨, 이렇게 많이 올라도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드는 종목들. 그런 것들 위주로, 네, 좀 오늘 알아보려고 하고요.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뭐 지극히 네 자유스러운 여러분들만의 그런 권리죠. 네. 그래서 매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네 들어보고 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진단은 해드리지만 매도다 아니다 딱 정답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팔으라고 했는데 올라가면 쪽팔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놔두라고 했는데 떨어지면, 네,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네,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쪽팔리지 않도록. 네, 아무튼, 밴드는 정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쪽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지금 뭐 종목 진단 좀 듣다 보시면, 그래도, 좀 답답했었던 부분이거나, 또는 막연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목소리 너무 좋은데, 네, 이대로, 네, 가야 되나요? 목소리. 네, 거의 라디오 DJ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차트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삼성전기. 이 삼성전기가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죠? MLCC. 네, 그냥 이건 MLCC라고 보시면 돼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 요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네, 카메라 모듈, 반도체 패키지 기판. 이 중에서도 유리 기판. 이쪽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매수를 많이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를 매수하기 좋았던 때는 작년 초입 부분 정도까지였겠죠. 1년 전. 네. 뭐 저는 이제 많이 올라와서 팔아먹었지만은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200만 원이라는 미친 숫자라면 봤을 거예요. 야, 이씨 너무 많이 올랐는데? 라는 느낌 있죠. 네, 우리는 10만 원대 샀으니까 200만 원까지 갔으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겠죠. 이걸로 수익 많이 내신 분들도 물론 계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올 3월부터 시작됐다고 보도 되죠. 자, 일단 이때부터 뭔가 이제 움직임이 꿈쩍꿈쩍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외국인들이 매집을 해놨다는 거죠. 네. 이게 언젠간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쭉쭉쭉쭉 올라갈 때 그때부터는 이제 매수에 들어가지 않고 조금씩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모습들. 자, 그렇게 본다라면 주가가 이제는 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오케이, 좋은데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은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200만 원에 삼성전기를 샀는데 400만 원을 가야지 100%잖아요. 그러면 너무 가성비 떨어진다는 생각 안 하나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손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얻는 것 대신에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냐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은 이제 MLCC. 야, 요게 죽인단 말이죠. 왜냐면 이게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인데, 이거는 이제 뭐 AI 쪽이나 뭐 이런 쪽 전자제품 이런 쪽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되는데 이게 AI 칩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AI 칩으로 들어가는데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것도 또 저전력형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의미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칩이 잘 팔리면 팔릴수록 MLCC의 수요도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잡힌다기보다는 네, 퍼가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좀 시켰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면서 뭐가 늘어났죠? 거래량.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늘어난 거래량이기 때문에 매수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기는 한데 주목을 많이 받았겠죠. 10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뛰어오를 때 주목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살짝 들어왔는데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네, 근데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동폭은 상당히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한번 쉬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지선 1차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최종적인 데드라인은 160만원. 160만원 이탈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훅 들어갈 수 있는데 중간에는 지지라인이 없어요. 그러면 매물대가 어디서 나오느냐? 100만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0만원인데 160만원이 깨지면 100만원까지 떨어질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는 지지선을 160만원 이탈을 하게 되면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위쪽에서는 그냥 마음껏 뛰놀아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저꼭대기 219만원에 사신 분이 아니라면 크게 손실 볼 일은 없겠죠? 네, 그래서 160만원 이상에서는 이 구간대 이런 건 인정해줘야 돼요. 들락날락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되고, RSI가 지금 괌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워낙 재료가 좋고 기업 자체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추세가 망가지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섣부르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리미트 라인만 정해놓고 홀딩 보시면 좋겠고요. 160만원이 깨지면 고민을 좀 합시다. 요거는 약간 불안 요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의는 꼭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조금 해소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삼성 SDS. 내가 산 것들만 다 급등했나요? 네. 근데 이거는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솔직히. 네. 지난번에 우리가 요건 잘 아시죠? 네. 돌파 이후에 나오는 횡보 박스, 요 구간대로 진행이 됐고, 이거는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AI, 네, 데이터 센터 관련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 산업에도 얼마 전에 이제 채택이 되기도 했고, IT 서비스, 클라우드, 네, 시스템, 이런 쪽, 네, 인프라,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서의 인프라 대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쪽 부분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중요도가 더 많이 높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죠. 이렇게 수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요것도 개인들이 다 들러붙은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왜냐면 기관 쪽 움직임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팔았어. 그럼 누가 샀을까요? 개인들이 샀겠죠. 자, 요거는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약간 불안해요. 그렇다는 것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그 부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보통 이럴 때는요, 5일선이 깨지면 다음번 지지선까지는 대부분 밀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주가가 추가적으로 내려가서 5일선이 깨진다 그러면 25만원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25만원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아직도 이격은 넓어요. 지금 20만원 정도가 지지선이거든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신고가 나오는 구간이 20만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만원이 최종적인 지지선인데 3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빠지면은 이거 좀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25만원 정도가 적당한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내려가면 나는 38만원에 샀는데 25만원까지 빠졌다. 이거는 팔자예요. 누가 높은 데 사랬니?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안 사면 되는 건데 만약에 높은 데 샀다.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변동성 인정하셔야 되겠죠. 25만원까지는 계속 변동성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구간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지지선은 25만원에 있다는 거. 근데 25만원이 깨지게 되는 상황, 더 내려갈 것 같다 싶은 상황이 되면 20만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감당할 수 있는 분들만 감당하세요. 내려가고 나서 바로 또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수급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돌리는 자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받아주는 수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요거 안 들어오면은 말짱 꽝 됩니다. 그래서 25만원이 이탈하게 되면 20만원까지 떨어지겠지만 20만원에서 다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갈 수 있는 확률, 지지는 되겠지만 반등 포인트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적당히 챙겨서 빠지시면 되겠죠. 이것도 100% 나왔다는 얘기를 하셨던데, 수익 100% 나왔다고. 네, 축하합니다. 네, 그러면 100% 나왔으면 절반 팔아가지고 내 거 챙겨놓고 나머지 놔두고 지켜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지지선은 25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요, 5일선 이탈하면 팔아야 돼요. 근데 5일선하고 지난번 형성됐었던 이 지지 포인트에서 이 캔들 포인트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요 정도가 아마 애매한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82,000원. 네, 요 정도 라인대를 최종적으로 지지선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지지선은
25만 원 정도가 지금은 핵심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보유하셔도 되고요. 수익이 많이 나왔으니까 팔아먹으셔도 되고 뭐 그거는 편하실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익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는 뭐 원금만 회수해도 전혀 문제는 없겠지만 꼭대기에서 매수해서 물려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지지선 체크하고요. 지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냥 물린 채로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매수 진입이나 이런 것은 좋지는 않고요. 팔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다르다. 네. 수익이 지금 발생 중인 사람들은 굳이 안 팔고 좀 더 기다려도 되겠지만 겨우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 매도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노텍 한번 보죠. 이노텍. 야, 이것도 많이 올랐는데 많이 떨어졌네 또. 카메라 모듈이죠. 이거는 예전에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옛날이었던 게 그때 가격이 20만 원이 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많이 올랐었죠. 그때도 100% 먹고 팔아가지고 언제쯤 다시 사요. 그래서 기다려보세요.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까지 타이밍을 계속 기다려왔는데 이번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매수를 못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SDS하고 비슷하게 외국인 매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이 받아주고는 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올라갔다는 특징이 있죠. 삼성 SDS, LG노텍 갑자기 올라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LG노텍 같은 경우는 뭐 그전부터 사전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100만 원 넘어가는 과정이 있을 때 네, 이게 뭐 기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거시기요. 네. 카메라 모듈 요쪽 부분에서의 기대 요소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라이다 이거 뭐 피지컬 AI 쪽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 지금 여기 최근 시점이 약간 애매합니다. 잘 보시면 거래량이 좀 동반된 형태의 음봉 캔들 패턴이 좀 나타나죠. 이미 과매수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한 번만 터져 내려갈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요거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매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매도를 했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더 큰 기대감을 가지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매도를 했을 것 같고 만약에 매도를 나는 안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 라인 때에 뭉쳐있는 자리가 있죠. 11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01선 90만 원 정도인데 어디를 지지선을 잡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난 좀 타이트하게 또는 느슨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그래서 뭐 그냥 난 중간이다. 그 100만 원 이렇게 지지선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으면 그냥 매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 요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신고가 나오고 막 뻥뻥 치고 나가는 모습이긴 한데 그거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글쎄요, 요것도 재수없으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 보이고요. 저는 매도 의견인 것 같고요. 뭐 좀 더 보실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지지선 여부를 잘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업 영역은 괜찮아요. 뭐 카메라 모듈이든 뭐 기판이든 뭐 다 괜찮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이 그렇게까지 받쳐줄 수 있는 요소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갖고 계신 분들 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체크하시고 저는 이 종목 갖고 있다라면 매도 의견으로 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SDI를 보죠. SDI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저거 하진 않아요. 많이 올랐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많이 오르긴 했네요. 직전 고점 때 저항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70만 원 넘어가면서 야 근데 많이 오르긴 했다. 근데 작년에 여기 7월달 그다음에 10월달 뭐 이럴 때 그다음에 12월달 이럴 때 매수 의견을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툭툭 튀는 바람에 우리가 매수를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에라이 안 사버려 그랬었는데 이렇게 많이 가버리는 엄청 많이 가서 그때 샀으면 2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0만 원이니까 몇 배를 간 겁니까 이게? 3배? 4배?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네요. 자, 지금 약간 애매한 캔들 패턴이 나타나긴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지지선을 어디로 봐야 되냐면 21선 지지가 아닙니다.
보통 이런 추세 가지고 있으면 21선 지지가 많이 나오는데 21선 지지가 아니고 어디? 61선입니다. 네, 61선. 62평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지선 딱 그어져 있어요. 네, 55만원이요. 55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약간 고민해보자 라는 느낌이 되는 거고요. 좀 깨지고 내려가더라도 네, 지난번처럼 이렇게 61선대에서 움직임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정고점이 넘지 못하는, 정고점 넘지 못하는 형태의 약간의 좀 애매모호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바로바로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은요,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요거 기관 외국인이 계속 들어온다, 주가는 떨어진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다이버전스. 그래서 이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홀딩 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요. 뭐 최종적인 지지 라인이 그거 본다면 지금 40만원 정도가 계속 유력한데 60만원에서부터 40만원가 더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0만원에 온다? 그럼 나는 더 살 것 같아요. 네, 매수 의견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비중이 너무 많지 않다면 40만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저는 안 팔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55만원 정도대에서 대부분 지지가 나올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밑에까지 구경은 안 할 것 같고요. 55만원 전후로 아마 지지선 나오지 않을까. 저는 약간 조정의 양상이 있어요. 바로 급등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횡보거나 조금 조정 들어오는 모습은 있겠지만 요거는 그냥 홀딩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시면 이게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앞서가는 종목이죠. 네, 그래서 요것도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쪽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는 것은 네, 피지컬 AI 쪽에서 가장 먼저 침투할 수 있는 배터리 기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피지컬 AI가 로봇만 보시면 안 돼요. 배터리 쪽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쪽에 핵심 요소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SDI는 저는 네,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LG전자 볼까요? 네. LG전자도 고민이 좀 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또 잘 간단 말이에요. 네. 이게 또 시간에서 좀 더 올랐죠? 내려갔네요. 네. 미안해요. 네, 올라간 줄 알았죠? 네. 근데 3.15. 전 LG CNS도 같이 팔았잖아요.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주가 올라갔는데 좀 이렇게 떨궈지는 형태, 이제 차익 매도 이쯤이면 됐어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젠슨 황이 네, LG와의 어떤 협력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게 되면 좋아질 수도 있긴 하겠는데 글쎄요, 막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껄끄러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요거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팔기는 좀, 네, 그렇죠. 근데 수급이라든지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타이트하게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변동성을. 왜냐면 꺾이면 요 밑에가 있거든요. 25만원 아래쪽이 지지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지금 39만원에서 떨어지면 상당히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라인은 딱 이렇게 그어줘야죠. 저 36만원. 네. 36만원도 제법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5% 6%좀 되는군요. 네, 그 정도면 괜찮죠. 네, 36만원 이탈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면 일단은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는가. 장중에 계속 변동성 보일 거예요. 쭉 내려갔다 쭉 올라갔다 뭐 이런 모습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 36만원 이탈하면 매도를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이고요. 저 같으면 네, 챙겼을 것 같은 느낌이죠. 아니면은 좀 거시기 하다 그러면 절반 정도 파는 거죠. 뭐 100% 이상 나왔다 그러면은 절반 정도 팔아가지고 네, 수익 실현 들어가셔도 괜찮죠. 그래서 뭐 CNS 같은 경우도 뭐 절반 정도 파셔도 된다. 그다음에 뭐 오늘은 뭐 다 팔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주가가 변동세 보이면 약간 부담 요소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 접근하시는 것도 강력하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일단 뭐 로봇 쪽으로 진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관련 종목들이나 뭐 이쪽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단기에 너무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급 동향이나 전체적인 포지션이 일단은 지지 라인대를 무너뜨리게 되면 한 번 정도 조정을 바꿔 들어갈 수 있다. 갈 때 가더라도 조정을 바꿔 들어가면 그것도 약간은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네, 뭐 당장 매도라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는 좀 챙겨주는 것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또는 이탈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시거나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오토웨버요. 사실 오토웨버는 아직 걱정할 추세는 아닙니다. 좀 이격이 벌어지긴 했는데 걱정할 추세는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이격이 벌어지면 좀 들어오는 경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가 나오면 이제 50만 원 정도가 지지선이 되긴 되거든요. 뭐
뭐 현대차 쪽으로 해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가 계속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기대감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스마트 팩토리 쪽, 네, 그쪽 기대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수급 이런 걸 잘 따라붙지 않고 있어요. 지금 기관이 좀 사고 있어서 주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외국인들은 주가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급 동향은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신고가가 나온 패턴이라서 상승 포지션이 있었고요. 20만원부터 시작했다라면 지금 뭐 100만원 찍어주기 기선이니까 이것도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요소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얼마만큼 더 올라갈 것인가. 요즘 같아서는 그냥 뭐 더 올라가 버리는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추세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이 지지선도 21선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70만원 정도 지지선이 확실히 나옵니다. 직전 고점 때, 그 다음에 이 221선 이평선, 그래서 70만원이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선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변동성이 이렇게 되면은 한 20% 정도 변동성이거든요.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괜찮으실까요? 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5일선 보시면 되거든요. 5일선은 요 정도 80,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한 마이너스 5% 정도 더 까이면은 매도한다. 이게 단기적 메인 포인트고요. 21선이 가장 기본적이긴 하죠. 그래서 70만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뭐 제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굳이 안 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포지션이 그냥 그대로 잡혀 있는데, 근데 이것도 거의 반토막이죠. 1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빠진다면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안 돼 보이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상당 폭의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 좀 이탈할 때는 좀 잘라준다거나 이런 형태를 같이 병합해서 취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는 안 팔아 라기보다는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돌아서게 되면 좀 더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추세적으로는 지금 뭐 이 종목을 다 털어야 된다거나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래서 홀딩만 보시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요. 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매수 관점은 아니라서 매수하기 좀 어렵고, 뭐 특별히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뭐 LG 이노텍 뭐 그런 정도 있으려나요? 당장 매도를 생각할 만한 종목들은 많지는 않고 일단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종목 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팔아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 종목들, 일단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지선을 찾아라. 어디서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지지선에서 네,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고, 내가 혹시라도 거기까지 빠졌을 때 버틸 수 있겠는가. 못 버티면 당장 팔아야 돼요. 네. 왜냐면 손실 보는 거 못 참으면 당장 팔아야죠. 근데 그 지지선까지 내가 견뎌볼 수 있다, 그리고 지지선이 이탈됐을 때 나는 매도할 자신이 있다 라고 하신다라면 그 지지선까지 보시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을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들 하시면 되겠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이제 올라서 걱정이야, 네, 이런 생각들 나올 수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안 올라서 걱정이 아니라 올라서 걱정이다. 네,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네, 내일은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그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